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나스닥이 0.63%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자, 제가 주요 시나리오로 강조드렸던 부분은 바로 200일선 저항과 50일선 저항 자체가 하방에 있기 때문에 즉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자, 지지 구간이 잡히게 된다면 이전 같은 이러한 강한 하락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저번주 금요일 기준으로 이러한 지지선에 딱 걸쳐 있는 모습이었고, 만약에 이 구간이 확 뚫려버린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만선까지도 하방이 열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1번 시나리오가 아닌, 자, 2번 시나리오 어느 정도 지지하는 모습으로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어느 정도 강한 상승보다는 횡보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두 번째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느 정도, 자, 11,000 초반선에서 주가 지수가 횡보하는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어제 하루를 지켜낸 것 뿐이기 때문에 다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은 아직은 상승의 초입이라고 볼 만큼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다. 자, 비중 조절 강조드렸던 그 시기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어느 정도 200일선 저항선에서 지지가 나온 상황이고, 자, 이전처럼 위쪽에 저항 라인이 있어서 하방이 쉽게 열리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100% 비중으로 뭐 숏을 친다거나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상방으로 막 반등이 나오기에는, 자, PCE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서 아직 시장은 악재가 더 많은 상황, 즉 우리가 상승을 기대할 만한 호재는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막 강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자, 어느 정도 조정 혹은 횡보가 나올 만한 구간이구나 정도로 정리를 하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전체적인 이제 다른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자, 지금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긴 시간 동안 올라왔어요. 거의 이제 3주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그 사이에 나스닥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승이 어느 정도는 상승 에너지가 끝까지 다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2년물이나 10년물 둘 다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채권 수익률 자체가 어느 정도 다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 시장 자체도 어느 정도는 하락을 강하게 막기보다는 당분간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하면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채권 수익률 자체가 어느 정도 하방을 그리게 되면 자연스레 주가는 안정화되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왔기 때문에 자채권 시장은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석유 가격 역시도 확 튀어오르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즉 PC로 인한 불안감은 팽배하지만 이 석유 가격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90달러까지 뛴다거나 100달러를 향해 간다거나 한다면 다음 달 CPI나 혹은 뭐 FOMC 등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더 커지겠지만, 다행히 에너지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확 무너지기보단, 즉 PC로 인한 불안감과, 자, 어느 정도 200일선, 즉 정배열 지지 구간이라는 기술적인 측면이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11,000 초반선과 12,000 사이에서 횡보가 나올 정도의 그러한 요건은 갖춰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을 지금은 극단적인 뷰로 지켜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지수는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극단적인 뷰를 가지지 않고서, 자, 어떤 식의 투자가 적합해 보이느냐 라고 한다면, 자, 테슬라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가 150선, 즉 150달러 선까지는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제 반등이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제가 그러면서 테슬라가 또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기술주, 즉 QQQ나 나스닥 같은 기술주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대세적으로 무너져 내리면 테슬라도 그에 뒤따라서 강한 추세로 무너져 내리고, 그게 아니라 나스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거나 횡보를 한다면 테슬라는 기술주 선호에 대한 유입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강하게 하거나 어느 정도 완만한 상승을 만드는, 지금 이러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0.63% 반등했을 뿐이지만 테슬라는 5배 넘는 5% 넘는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 많은 돈들이 기술주가 반등을 만들면 테슬라로 몰리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테슬라에 돈이 몰리느냐? 사실 지금 주목받는 섹터를 다 건드리고 있는 거의 유일한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자, AI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로 대표되는 우주 항공 분야, 그쵸? 뭐 이러한 다양한 분야들을 모두 아우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스닥과 기술주가 반등이 나오면 테슬라가 확 주목을 받는, 지금 이러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주요 지수가 지지를 받거나 반등을 만들어낼 때 테슬라 같은 대표주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기술주나 나스닥이 조정을 받을 때는 테슬라가 조금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니까 지지를 어느 정도 버티겠지만 대세적으로 무너져 내릴 때는 엄청나게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해주시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을 둘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를 때는 또 오를 가장 좋은 종목이고, 하락이 강하게 나올 때는 하락이 또 가장 강할 수 있는 종목이다. 요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서 어떠한 우리가 지수가 안정화되는 흐름에서는 대표주로서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비슷한 종목으로는 뭐 SOXX 같은 반도체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자, ASML 같은 종목은 너무 장비준데 무거워서 조금씩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고, 뭐 퀄컴이나 뭐 다른 종목들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상당히 주목을 받죠. 그래서 이러한 대표주들,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주목을 받을 땐 엔비디아가 정배열을 강하게 만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반도체는 특히 대표적인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대만이나 우리나라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섹터에 어떠한 민감성, 상승이 예상이 될 때는 그 대표주를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추세선과 지지선 위에서 어느 정도 버텨내는 모습을 만들어냈고, 자, 오늘부터 이 흐름을 유지하는지를 봐주시면서 만약 이게 무너진다면 그때는 대피를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대표주들로 투자를 하시거나 그렇게 전략을 만들어 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다. 극단적인 뷰를 만들 필요는 없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또 중요한 것은 다만 우리가 이거를 상승하는 초입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중 조정은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100%로 투자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현금을 들고 시장을 바라봐 주신다면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S&P 500도 현재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자, 어제 기준으로 50, 200일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러한 지금 흐름에 있고, 또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도 최악은 아닌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조금 중립적으로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는 대표주들, 즉 나스닥으로 한다면 테슬라,
뭐 반도체로 한다면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의 진입 기회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체적인 그 뷰와 팁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